모닝스탁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S의 박재호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어떻게 보셨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전일장 우리장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좀 마음 달래주는 이야기를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전일 사실 라이브를 볼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보면서 늘 하던 이야기를 또 하고 있구나. 그리고 크게 별반 다를 것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 나간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에 기존에도 이제 강경하게 좀 이야기를 했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상식과 맞지 않더라도 워낙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웃으면서 보고 있는데 그쯤인가요? 예, 갑자기 이제 신석기 발언 또는 초토화 발언 뭐 기타 등등의 어찌 본다라면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는 식의 어떤 발언이 나오면서 미 선물이 이제 급락함과 동시에 우리 증시도 요동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있었던 종전에 대한 어떤 기대감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지면서 좀 예민하게 과민하게 전체 사실상 글로벌 금융시장 그 자체가 트럼프가 쏜 미사일에 그냥 완전히 초토화가 돼버린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좀 보면서도 이게 지금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미 해왔었던 이야기고 이미 늘 주장해 왔었던 이야기일 뿐인데 시장은 단지 종전이 그래도 근시일에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사라졌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만 하더라도 정말 수십조, 수백조 원의 시가총액이 사라지고 그 외에 미선물 증시 역시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이제 급락을 한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뭐 다행스럽게도 정말 이건 좀 아닌데 이건 좀 과한데라는 생각이 좀 그래도 크게 틀리지 않았다라는 듯이 어제 아마 이제 야간 시장 이제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느끼셨을 겁니다. 급작스러운 어떤 시장 반등 흐름이 대략적으로 한 11시경쯤이었나요? 저도 순간 보면서 이건 또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뭐 결과적으로 거의 뭐 보합권 내까지 일단은 다우든 나스닥이든 좀 마무리 지어주면서 어찌 본다면 좀 억울한 상황이 되었죠. 괜히 우리만 지금 이게 뭔가 하는 괜히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이 좀 되었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그래도 오늘은 전일의 어떤 상황을 다시 한번 또 회복해주는 웃지 못할 또 상황이 좀 발생하지 않겠는가 뭐 가능성을 좀 열어둘 수 있겠고요. 근데 이런 어떤 반등의 흐름이 일단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쪽에 있어서의 어떤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게 소위 이제 통행료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뭐 협의를 하고 또 그것이 뭐 종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사실 이것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기사 이슈화가 좀 되면서 미선물 반등, 다우 반등 뭐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뭐 결국에는 다시 한 번 더 또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어떤 새로운 어떤 테마라든지 또 시장에서 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더 좀 무겁게 바라보는 어떤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은 외국인 또는 기관 두 축이 어찌 본다면 매도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뭐 조 단위의 매도를 하든 또는 기관이 조 단위의 매도를 하든 계속적으로 개인들은 시장이 살짝 반등 줄 때만 매도를 할 뿐이지 계속적인 어떤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 정도 되면은 뭐 개인들의 입장에서도 뭐 자금력에 있어서 또는 예수금에 있어서도 그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당분간 또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정말 예상치 못하게 어제와 같이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좀 무리한 투자는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고 특히 어떤 레버리지를 활용한 그런 어떤 보유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기적으로 또는 물타기 뭐 이런 식의 어떤 대응을 당분간 좀 자제하시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안보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에 대해서 시티에서 목표주가 30만 원 주면서 1분기 영업이익 지금 블룸버그 컨센서스가 40조인데 50조 전망을 내놨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과연 시장의 반등을 성공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뉴스를 한 가지씩 좀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방산주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종전 관련주로 이제는 묶이기 시작하거든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전쟁, 종전이 된다라면 이제 뭐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는 뭐 총알을 만드느냐 아니면은 뭐 지뢰를 탐지할 수 있느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테마가 좀 많이 엮였었고 시가총액 작은 종목군들이 뭐 어제도 물론 급등락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런 어떤 강세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종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마찬가지로 이번 이게 참 웃지 못할 상황이긴 한데 일단은 뭐 외국계 이제 언론사에서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온 게 이번 미국과 이란의 어떤 전쟁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사실상 자신들의 어떤 무기 체계를 쇼케이스 즉 홍보하는 그런 어떤 장이 되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소위 말해서 K 방산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라든지 또는 다소 실전에서 이제 검증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 섞인 시각이 있었는데 싹 다 걷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아니면 뭐 하나 오션, 현대 로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K 방산을 이끌고 있는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군들이 이번 종전 이후에 새로운 모멘텀을 좀 얻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폴란드 수출 실적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죠. 아르테미스 2호 이제 발사 어젠가요? 그제가요? 예, 저도 이제 한 주가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뭐 여하튼 네, 그런 어떤 발사 2호 또 이제 스페이스X IPO 뉴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어떤 테마에 뭐 살짝이나마 좀 묻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동유럽이라든지 중동 중심의 이제 글로벌 수주 모멘텀도 이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도 이제 함께 뭐 잠시 좀 보아주신다라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있기 직전까지는 오늘의 주도주는 하나 그룹주구나, 하나 시스템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의 주도주는 하나 그룹주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질적으로도 주가 역시 그런 식의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등락 움직임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정도를 계속적으로 위아래로 좀 요동치는 바람에 저도 주변 지인들께도 이 정도 변동성이면은 상승만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20% 가까이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는데 그래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게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사일을 쏴버렸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일 그래도 다른 여타 종목 대비 그나마 시가를 이탈하는 어떤 모습은 보여주지 않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재차 바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150만 원대 뭐 오늘이 되었든 다음 주가 되었든 트럼프 대통령의 불필요한 언행만 없다라면 그래도 충분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으로 이제 LNF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LNF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무래도 이제 테슬라발에 의해 어쨌든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일단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로 리튬 인산철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를 역시 사용을 하고 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를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외되었었고 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감소 추세를 계속적으로 걸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도 테슬라와의 공급 계약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상 취소죠. 네, 사실상 계약 자체가 파기가 되어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상황이 발생을 했었지만, 뭐 그 당시, 그 시점, 이제 워낙에 실적이 썩 좋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흑자의 전환을 성공했다. 그리고 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것은 사실상 전년 동분기 대비했을 때의 수치다. 그래서 원래 잘 벌던 기업이 워낙에 힘든 상황이 되었었고, 그 힘든 상황에서 이제 조금 고개를 내민 상황이다. 근데 그거 자체가 그래도 시장에서는 과거 한때 잘 나갈 때의 어떤 모습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주가에 상당 부분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이니켈 양극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출하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뭐 테슬라 쪽에 뭐 공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의 어떤 상승에 있어서 적절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LNF 같은 경우에 이제 테슬라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이제 LFP 양극재 양산에 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곡 또 그와 관련돼 가지고 삼성 SDI가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으로 ESS라든지 또는 LFP 양극재를 활용한 그런 어떤 배터리 역시 마찬가지로 생산과 공급과 활용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상의 어떤 추가적인 매출과 수익 또 기대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뭐 차트상으로도 이제 정고점을 좀 돌파해준 구간이기 때문에요. 뭐 크게 악재라든지 뭐 이 역시 마찬가지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불필요한 말만 없다라면 또는 SNS에 쓸데없는 글만 쓰지 않는다라면 무난하게 그래도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이 다시 관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 아마 2차 전지 ESS 관련돼서는 관세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다른 이야기만 없다면 LNF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 함께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프리장 공략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종목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수익률 가져가고 있는지 바로 만나보시죠. 일단 종목들 흐름을 함께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수익률 보시죠. 한미반도체 2월 24일 말씀을 해주셨는데 70% 가까운 수익률 잘 지켜내고 있습니다. MLCC 관련돼서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삼성전기도 20%대 수익률 잘 가져가고 있고요. 보성파워텍, 한화비전, 포스코인터내셔널까지 지금 3월 중순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모두 10% 중반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전쟁에 있어서 좀 이길 수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이 종목 중에 좀 AS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좀 더 볼 텐데요. LNG 시대로 이제는 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다라는 이야기 많더라고요. 네, 일단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에너지 안보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서 좀 안내를 드렸습니다. 물론 정보방에서도 이와 관련돼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이제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도 사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금 호르무즈 해역이 되었건 또는 그 외에 천연가스 가격이 되었건 지금 현재 예상치 또는 만약에 이것이 현실화가 되었을 시에는 뭐 에너지와 관련돼서 부담이 상당 부분 증가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뭐 천연가스와 관련된 직접적인 또 개발 경험도 있고 또 그와 관련돼서도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에 정신 팔려 있어가지고 다른 곳을 좀 보지 못하는데 이제 본인은 알래스카 LNG 천연가스와 관련된 어떤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실행을 하게 된다면 그와 관련돼서도 테마주로서도 엮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은 상승 추세 구간 내에서는 함께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삼성 SDI도 이제 바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삼성 SDI는 뭐 ESS라든지 또는 이제 삼성그룹사 내에서 계열사 내에서의 이제 캡티브 마켓 내의 어떤 매출과 영업이익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뭐 말 그대로 뭐 갤럭시 시리즈가 되었든 노트북이 되었든 그 외의 모든 무선 장치들에 들어가고 있는 2차 전지를 동사가 개발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런 부분들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큰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삼성 SDI가 상당히 이제 강한 이제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고점을 충분히 이제 돌파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 그 시간이 정확히 10시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역시나 무차별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안산 총알을 피하지 못하고 동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좀 윗꼬리를 달면서 다소 조금 아쉬운 모습을 좀 보여주게 되었는데요. 무난하게 이거는 사실 동사가 되었던 뭐 다른 여타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업에 문제가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코스닥 개별주들의 어떤 문제 있는 기업을 제외하고서는 정말 기업들이라든지 종목들은 바뀐 것은 없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로 정고점이죠. 47만 원대를 그래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들 함께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충분한 모멘텀이 확실하다라는 이야기 그래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금요일장 어떤 종목 공략해 볼까요? 어떤 종목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최근에도 이와 비슷한 종목군들을 이제 몇 번 걸쳐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동사는 일단 세계 최초 하이니켈, 즉 NCMA 양산의 상당 부분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테슬라가 직접 선택한 양극재 또 핵심 파트너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긴 부진을 뚫고 이제 실적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 부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는 또 구간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제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R&D가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리튬 인산철 양극재 역시 대량 양산 체계를 좀 갖춰 나가면서 이와 관련해서도 시장에서의 어떤 관심도가 상당 부분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이제 여러 기업들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공급 계약을 계속적으로 맺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 추가적인 모멘텀까지도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QR코드를 통해서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시면 어떠한 종목인지 그리고 어떠한 가격 전략으로 실제 투자를 할 수 있을지 그에 대한 상세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다시피 여러 종목군들이 강력한 그리고 시장 대비 꿋꿋한 어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군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피드백 직접 무료 정보방에 참여하셔서 하나하나 장중에 실시간으로 꼭들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장이요. 사실 뭔가 빠질 때 기다려야 할 것 같지만 굉장히 불안해지고 오르면 당장 팔아야 될 것 같고 사람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재호 대표와 함께 전략들 들어보면서 대응해 보신다면 수익률 조금 더 키우고 오히려 손실은 줄여내는 모습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모닝스탁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의 박재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딜사이트 경제TV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 화면 클릭하시고 지금 바로 함께해 주세요.